여러분이 평생 절대 할 수 없는 일은 바로 목성 표면에 직접 서는 것입니다. 맑은 밤하늘이라면 목성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목성은 부피가 매우 커서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을 하나로 뭉쳐서 목성 안에 밀어넣어도 빈 공간이 크게 남을 정도입니다. 태양계 전체에서 목성보다 큰 것은 태양뿐입니다. 1989년 우리는 목성으로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6년 후인 1995년 우리는 그 탐사선을 목성으로 돌진시켰습니다. 탐사선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탐사선을 만든 이유는 목성에 집어삼켜지기 전에 최대한 깊은 곳까지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탐사선은 58분 동안 버텼습니다. 이것은 탐사선이 생명과 맞바꾼 발견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보면 아주 작게 보이고 수많은 빛의 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목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모두 모아 하나의 거대한 구로 만들어서 이 거대한 구를 목성 안에 던져 넣어도 여전히 주변에 공간이 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존재 속으로 탐사선을 던져 넣은 것입니다. 목성에는 육지가 없고 발을 디딜 수 있는 표면도 없습니다. 대기권과 내부 사이에 명확한 경계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스는 더 짙어지고 압력은 더 커집니다. 온도는 더 높아지고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탐사선의 이름은 갈릴레오호입니다. 성인 한 명과 비슷한 크기이며 탄소페놀 방열판이 무게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내압 캡슐 안에는 다양한 장비들이 들어있습니다. 온도 압력 대기 성분 풍속을 측정하는 장비들과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발사기, 그리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줄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탐사선을 그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1995년 12월 7일 갈릴레오호는 시속 17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목성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이 속도는 미국 본토를 가로지르는데 2분도 채 걸리지 않는 속도입니다. 방열판은 하얗게 달아올랐고 감속할 때의 충격력은 200km를 넘었습니다. 이 힘은 순식간에 사람을 짓눌러 버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탐사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낙하산이 펴지고 방열판이 떨어져 나가며 본격적인 하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유낙하가 아닙니다. 중력에 의해 아래로 끌려가면서도 점점 두꺼워지는 대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듭니다. 머리 위 하늘은 여전히 밝고 햇빛이 상층 구름을 뚫고 비칩니다. 이곳의 대기는 매우 차갑고 기압도 지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곧 변했습니다. 더 내려가자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태양은 흐릿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빗무리만 보이더니 이내 희미한 빛만 남았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햇빛 때문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이미 햇빛이 없습니다. 바로 압력 때문입니다. 머리 위 수백 킬로미터 두께의 대기가 짓누르며 가스를 압축시켰고 압력은 곧바로 열로 변환되었습니다. 탐사선이 15km, 30km, 50km를 하강했을 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바람과 다릅니다. 이곳에는 육지도 없고 바람을 막아줄 산맥도 없습니다. 바람은 그저 계속 불어올 뿐입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목성의 대기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띠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폭의 제트 기류가 행성 전체를 끊임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도 풍속이 시속 320km 정도지만 목성의 제트 기류는 시속 480km에 달합니다. 심지어 더 빠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특정 계절에만 부는 바람도 아니고 이 바람이 불지 않는 곳도 없습니다. 탐사선은 지금 그 제트 기류 속에 있습니다. 격렬하게 흔들리면서도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목성에서 폭풍은 돌발 상황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더 내려가자 온도는 100도를 넘고 200도를 넘었습니다. 기압은 지구의 5배, 10배, 20배로 치솟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평생 보지 못했고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기체와 액체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숨을 쉬는 데 쓰이고 하나는 수영을 하는 데 쓰입니다. 그 사이의 경계는 만질 수 있고 넘을 수 있으며 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에서는 거대한 중력이 이 경계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대기는 너무 심하게 압축되어 더 이상 기체라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너무 높아 순수한 액체로 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빈틈없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짓누릅니다. 밟을 수 있는 땅도 없고 넘을 수 있는 경계도 없습니다. 상륙하는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부터 탐사선은 더 이상 공기 속을 추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기압이 지구 대기압의 23배에 달했을 때, 즉 대기권 아래 180km까지 내려갔을 때 신호가 끊겼습니다. 추락하여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곳의 온도와 압력이 인류가 만든 모든 창조물의 인내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탐사선은 종착점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탐사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데이터를 측정할 수 없는 깊이까지, 더 이상 신호를 보낼 수 없는 곳까지 더 깊은 층을 향해 가라앉고 있습니다. 탐사선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층, 영원히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곳으로 말입니다. 탐사선은 단 한 번도 빛이 닿지 않은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수천 킬로미터 지점에는 인류의 그 어떤 탐사선도 다가간 적 없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갈릴레오 호위 신호가 끊긴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더 아래 목성의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특정 깊이에서는 수소가 더 이상 수소가 아닙니다. 화학적 성질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수소 원자입니다. 하지만 압력이 너무 거대해서 원자를 직접 짓눌러 버릴 정도입니다. 전자가 밀려나와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기를 통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되었습니다. 수소가 금속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에서 가장 풍부하고 단순한 원소가 너무 압축된 나머지 물리, 법칙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소는 항성 속, 성간 우주, 공간 속, 여러분의 몸속 등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여러분, 몸의 일부도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 깊은 곳에서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변했습니다. 물처럼 흐르면서도 구리선처럼 전기가 통하는 물질 말입니다. 이번 생은 물론 다음 생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액체 금속 수소입니다. 이것으로 이루어진 바다가 대략 목성 반지름의 절반쯤 되는 곳에서 시작되어 수천 킬로미터나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가본 적이 없고 심지어 가까이 갈 기회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외부에서 얻은 것입니다. 수학적 계산과 목성의 중력 변화, 그리고 수백만 킬로미터 밖까지 뻗어나가는 자기장에서 말입니다. 이 자기장은 우리에게 지하 깊은 곳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아무것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갈릴레오호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목성 대기권에 진입한 탐사선입니다. 그것은 겨우 23개월까지 버티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속 수소 바다의 시작점은 탐사선이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곳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더 내려가면 압력은 지구 대기압의 수백만 배에 달할 것입니다. 갈릴레오호가 침묵한 곳에서부터 금속 수소 바다의 시작점까지 그 거리를 우리는 아직 뛰어넘지 못했고 뛰어넘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벽 뒤에 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벽 틈새로 무언가가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목성에 자기장이 있고 그것이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행성, 자기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장이 생성되려면 전도성 물질이 운동하고 순환해야 합니다. 목성 깊은 곳에서는 액체 금속 수소 바다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구 대기압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압력과 수만 도의 고온을 견딜 수 있다면 액체 금속 속에 떠있게 될 것입니다. 떠오르지도 가라앉지도 않은 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압력에 의해 그 자리에 꼼짝없이 고정된 채로 말입니다. 주변은 절대적인 암흑입니다. 우리 지구의 모든 언어로도 이 어둠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바다는 물보다 진득하고 끈적하게 여러분 곁을 흐르며 목성의 자전에 맞춰 해류를 형성합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과 순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액체 금속 수소가 깊은 곳에서 올라와 약간 식은 뒤 다시 가라앉으며 소용돌이와 해류를 형성합니다. 이 바다는 지구보다 오래되었고 달보다 오래되었으며 우리 지구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래되었습니다. 태양계가 탄생할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지구가 고체로 변하기도 전에, 우리의 바다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기도 전에, 아무도 고개를 들어 하늘의 저 밝은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것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구름 아래의 수천 킬로미터 지점에서 순환하며 전기를 통하게 하고 지구와 달의 거리보다 더 멀리 뻗어나가는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진동하고 변화하며 목성을 스쳐 지나가는 태양풍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릴레오호는 영원히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곳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갈릴레오호가 침묵한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아래 어둠 속에서 고요히 회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호는 총 58분 분량의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58분 동안의 온도 압력 풍속 대기 성분, 상층 대기를 통과하며 기록한 상황과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열점에 진입했을 때의 상황, 그리고 예상치 못한 모든 상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무선 신호로 변환되어 6억 4천만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목성에서 지구로 전송되었습니다.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의 한 방으로 말입니다. 그곳의 과학자들은 이 신호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탐사선의 발견은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풍속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측정된 최고 풍속은 초속 800m에 달했습니다. 이 제트 기류는 지구의 모든 허리케인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착륙한 곳은 비정상적으로 건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원래 물이 풍부한 구름과 대기에 갇힌 암모니아 수증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은 하필이면 열점에 떨어졌습니다. 목성에서 유난히 건조한 지역 말입니다. 이곳의 번개는 예측보다 적었고 물도 모델로 계산한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마침 목성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에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목성 대기의 순환 메커니즘을 밝혀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온도, 상승 속도도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내부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대기에 갇혀 온실 효과가 모델이 보여준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목성의 내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뜨겁고 더 활발합니다. 이 모든 발견은 단 58분에서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 행성에 상층 대기에서 얻은 58분 분량의 데이터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신호가 끊겼습니다. 발사기는 완전히 침묵했고 그 잔해는 무엇이 남았든 간에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데이터를 측정할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층을 향해 가라앉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잔해들은 더 깊은 대기 속에서 부서지고 녹고 기화될 것입니다. 탄소 티타늄, 모든 장비, 모든 것이 압력 고온, 그리고 시간에 의해 분해되어 목성의 대기 속에 흩어질 것입니다. 탐사선은 목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묘비도 없고 흔적도 없습니다. 목성의 어느 한 곳을 가리키며 바로 저기서 끝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성의 대기가 탐사선을 완전히 흡수해버렸습니다. 30년이 지났고 그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이 58분 뿐입니다. 오직 이 데이터들 측정 결과들, 우리를 놀라게 한 이 발견들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자격조차 없었던 경이로운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30년 후에도 그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서 흐르고 전기를 통하게 할 것입니다. 300년 후, 3000년 후에도 여전할 것입니다. 10억 년 후 지구의 바다가 모두 증발하고 태양이 너무 뜨거워져 지구 전체를 새카맣게 태워버릴 때도 목성 깊은 곳의 바다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회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50억 년 후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팽창하여 내행성들을 모두 집어삼킬 때도 그것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기나긴 세월 속에서 우리의 세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탐사선에 남은 그 파편들도 계속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목성의 어느 구석에서 길을 잃은 채로 말입니다. 우리는 58분을 얻었고 목성은 남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다녀갔다는 사실을